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은 아마존의 물류 혁신, 특히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품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마존은. 근데 이 AI로 어떻게 배송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환경 영향까지 줄이는 건지 그 핵심 전략이랑 실제 효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기술 도입했다 이런 사례를 넘어서요. 아마존이 그 2040년 탄소 중립 목표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AI를 얼마나 전력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래의 물류랑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맞아요. 그 AI 기술 중에서 웰스프링이라는 거요. 생성형 AI 매핑 시스템. 이게 딱 눈에 띄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배송 효율을 높이고 탄소 감축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주소만 잘 찾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웰스프링. 이게 위성 이미지나 고객 데이터 같은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한 280만 개 정도 되는 아파트 주소, 또 14,000개 복합 단지, 이걸 아주 정밀하게 매핑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적의 주차 공간 있잖아요. 그것까지 400만 개나 식별해냅니다. 주차 공간까지요? 네. 그러니까 배송 기사분들이 헤매는 시간을 줄이는 건 당연하고 배송이 잘못돼서 다시 가거나 뭐 불필요하게 경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아예 막아버리니까 이게 탄소 배출 감소에 정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주차 공간 찾기가 모여서 튼 병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야, 주차 공간 식별까지 AI가 한다니 그 스케일이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수요 예측 정확도를 20%나 높였다는 것도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탄소 배출 검소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쉬워요. 뭐 케이프 코드 같은 데는 여름에 선크림이 많이 팔릴 거고 콜로라도는 겨울 장비겠죠. 이런 지역별, 시기별 특성하고 심지어 270개 시간대별로 재고 수요까지 AI가 정밀하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270개 시간대요? 와. 네, 예측이 정확해지면 뭐랄까? 불필요한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자연히 물류센터에서 고객까지 가는 평균 이동거리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배송 건당 탄소 배출량이 줄었고 또 같은 날 배송 처리 능력도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어요. 효율성이 바로 친환경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죠. 네, 그렇군요. 배송기사분들 업무 환경 개선에도 신경 쓴 게 보이네요. 그 VAPR 시스템이요. Vision Assisted Package Retrieval. 차량 안에서 물건 찾는 걸 도와준다니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VAPR. 그건 차량 내 카메라랑 AI가 같이 작동해서요. 기사님이 찾아야 하는 딱 그 패키지에 녹색이나 빨간색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하, 불빛을 알려주는 거군요. 네, 수많은 상사 더미에서 딱 찾아야 할 걸 빛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 초기 테스트 결과 보니까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67%나 줄였대요. 67%나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배송 경로당 시간도 30분 이상 아꼈고요. 이렇게 절약된 시간하고 연료가 바로 탄소 감축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2025년 초에는 리비안 전기벤 1000대에 먼저 도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기술 덕분에 시간당 배송 처리량은 2020년 이후 23% 늘었는데 오히려 연료 소비랑 탄소 배출은 줄였다니 정말 인상적인 결과네요. 이게 그럼 개별 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운송 관리 시스템의 역할도 크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AI 기반 운송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날씨, 배송량 변화 이런 변수들을 다 종합해서 끊임없이 최적 경로를 계산하니까요. 어떤 MIT 연구원은 이걸 약간 4차원 체스 게임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에 반응하는 걸 넘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먼저 움직이는 거죠. 선제적으로 물류 전력을 조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AI 외에 물리적인 인프라 변화도 중요해 보여요. 특히 전기차 도입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리비안 전기벤 10만 대 주문이면 이거 정말 큰 규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 상용차 주문이었죠.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680만 개 이상의 패키지를 전기차로 배송했고요. 유럽에서는 또 10억 유로를 투자해서 전기차나 저배출 운송 수단을 늘리고 있고, 인도에서도 2025년까지 10,000대 도입 목표를 세웠어요. 2040년 탄소 중립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이게 정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로봇 활용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뭐 왼쪽 노란색 토트 물건 전부 회색 토트에 옮겨줘. 이런 자연어 명령을 로봇이 알아듣고 수행한다니 약간 SF 영화 같기도 하고요.
이런 미래 기술 투자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자연어 처리 로봇 말고도요. 드론 배송인 프라임에어, 또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카우트 같은 다양한 분야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효율만 높이려는 게 아니라 물류의 속도, 정확성, 확장성, 그 개념 자체를 좀 재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봐야죠. 아, 그리고 또 있어요. 해운 분야의 GEMBA, 이게 무탄소 해상 운송 구매자 연합이고요. 항공 분야의 SAQABA, 지속가능 항공 구매자 연합, 이런 외부 협력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GMBA랑 싸봐요? 네, JM반은 해운업계 탈탄소화, SAB는 지속가능 항공연료 사용 확대. 이게 목표인 중요한 협력체들이죠. 그리고 클라이맥 플래즈 펀드를 통해서 모이질, 파벨, 십사트리스 같은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아마존은 AI랑 기술 혁신으로 물류 효율성은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성 목표도 같이 추구하고 있네요. 어쩌면 이제 효율성과 친환경이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의 조직이나 주변에서는 물류 효율과 탄소 감축을 위해서 어떤 고민이나 시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점은 AI가 단순히 비용 줄이고 속도 높이는 도구를 넘어서 환경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마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시작일 뿐이고요. 앞으로 AI가 물류뿐만 아니라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AI가 가져올 윤리적 문제라던가 아니면 일자리 변화 같은 다른 측면은 없을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겠죠.